이경란 선생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저희가 지난번에 뵙고 네. 오늘까지 네. 경천 동지할 일들이 정말 많이 네, 일어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연말연시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도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정신 없었고요. 네. 예, 새벽에 자다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뉴스 검색을 하면서 주말에는 또 광장에 나가면서 예, 응원봉을 또 흔들면서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선생님은 송골매 응원봉. 당연하지요. 그 광장에서 송골매 응원봉을 흔든 분은 선생님밖에 없지 예, 않을까? 아마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파는 데가 없어서요. 네. 예, 그 유치원 어린이들 예, 학예용품 파는 곳에 주문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직접 제작하셔서 송골매로. 예, 주문 제작이죠. 야, 예. 정말 이 사실을 송골매 멤버들이 알면 진짜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근데 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불이 다 꺼졌어요. 거금을 들여서 직접 제작하셨는데 그 송골매 콘서트도 그 사이에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는 안 갔고요. 예, 그 전에 갔었죠. 예, 서울에서는 그 전에 했었고, 네. 예, 대구, 부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 고향이 대구시니까 혹시 예. 다녀오셨나 하고. 제가 안 가고 제 동생을 막 가라고 들떠밀어서 보냈는데 다녀와서는 너무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예. 그래요. 오늘 저희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책은 지난 9월 가을에 낸 신작이에요. 사막과 럭비. 그래서 저는 사막과 럭비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막에선 도저히 럭비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리고 아랍권 국가에서 럭비를 하는 나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사막과 럭비를 찾아봤어요. 이게 단편 소설집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정 모를 세계, 크리놀림, 마을 밖에는 꽃과 노래, 못한 일, 성북동의 달 없는 밤, 여행 시절, 해, 5개의 예각 이렇게 쭉 단편 소설 제목이 나오는데 사막과 럭비는 없어요. 네. 보통 단편 소설집 낼 때 그중에 표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소설 제목을 붙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른 소설 제목도 아니고 이렇게 붙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표제작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예. 그냥 한 작품의 제목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우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책 제목을 정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다면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정조는 사막이 아닐까. 예, 그 안에서 우리는 럭비공처럼 살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지어본 제목입니다. 이 단편집 전반적인 정조는 사막이 아닐까 그러셨는데 저도 읽으면서 사막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굉장히 그 건조하게 관조한다고 해야 되나? 카메라로 팍팍하죠. 비춰주면서 네. 작가가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로 쭉 비춰주다 끝나고 그런 네. 느낌이어서 이 전반적인 정조가 사막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럭비는 어디서 네. 왔을까요? 럭비는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여행 시절이라는 단편에 네. 1986년도에 대만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럭비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네. 네, 거기에서 가지고 온 모티브고요. 근데 가지고 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거 매력이 있네.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사막에서는 또 튈 수조차 없지만 그렇죠. 모래에 푹 예. 빠지면. 그래도 그 사막의 어딘가에는 오아시스도 있기도 하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었습니다. 그 대만에서 유학 온 럭비 선수 1986년에 이거는 실화인가요? 있었어요. 네. 예, 제가 다닌 학교에 있었는데 더 이상의 정보는 저도 모르고 그냥 그 모티브만 가지고 소설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1986년에 왜 한국에 왔을까요? 저는 럭비 모르지만 선수. 예. 그러게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소설에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쭉 비춰주는 걸 보면서 예. 내면을 그냥 짐작하게 각자 예. 그런 게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세련됨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쓸쓸함 같기도 예, 하고 불친절하고요. 그러면서 읽었는데 대만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 대만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예, 며칠 전에 다녀왔고요. 예. 거기 오로라 상해의 집사들 네. 몇 년 전에 내셨던 예, 그 예. 그 작품집 대만에서 번역 예, 그게 출간됐다고. 장편 소설인데요. 음, 대만에서 이번에 번역 출간이 되어서 음. 예, 그 책도 구경할 겸 네. 예, 그런데 대만으로 문학 기행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음, 그래서 그 팀에 합류해서 예, 제가 가서 뭐 작가와의 대담 이런 거 진행하고요. 예, 그렇게 대만의 현대사도 조금 더 알게 되고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만 영화 한참 유행할 때 저희가 네. 보면서 묘하게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군사 독재 시절이나 예, 고향을 두고 떠나왔는데 돌아갈 수 없는 거나 실향민들 이야기나 예, 묘하게 정서가 일본하고도 다르고 중국하고도 다르고 우리하고 의외로 비슷하다 예, 이런 느낌이 비슷합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여행의 테마가 아시아의 닮은 모순이었어요. 현대사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대만의 2.28 같은 경우에 우리 제주 4.3하고도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계엄하에 있었던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독재가 또 오래 지속이 되었던 거 그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죠. 네. 일제 강점기가 있었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그쪽에서는 일치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정서는 조금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예, 예, 그것도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런 공부도 좀 하고 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만에서 작가분들하고 같이 간담회 할 때 선생님께서 그 아주 예. 유명한 대만 작가 두 분 네, 네. 같이 간담회 아, 하셨던데 너무 영광이었죠. 설렜어요. 왜요? 그분들이 선생님 예. 책을 읽고 오셨더만요. 보니까 오로라 상해의 집사들 예. 그 하시면서 대담하시면서 좀 뭔가 저희한테 꼭 전하고 싶었던 어떤 느낌이나 어떠셨나요? 같이 대화하면서. 그 두 분과 대담을 했는데요. 한 분은 우밍이 작가라고 한자로 쓰면 오명익이라고 쓰는 작가인데요. 2018년인가요, 6년인가요?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 받았을 때, 네, 네. 예, 그때 아시아 작가로는 예, 유일하게 함께 노미네이트 되었던 오. 작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주최 측에서 발표를 할 때 국적을 타이완, 차이나 이렇게 했어요. 아하. 그래서 대번에 이건 아니다. 차이나를 빼야 된다라고 이제 항변을 해서 예, 정정했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 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 그런 점에서 또 뭐 역사 공부를 하면서 또 문학의 힘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예, 그런 자리였죠. 전 선생님 작품들 보면 전면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네. 그 사회 역사적인 배경이 소거된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전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예. 이번에 사막에서 럭비 한다는 것도 읽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읽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의 이런 현재나 이걸 예. 혹시 얘기하는 건가 하는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기에 예. 따라서는. 예.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런 그 사회적인 시사적인 문제를 작품에 담는 거에 대해서 소설가로서 뭐 이런 건 꼭 담고 싶다거나 이런 작품은 따라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혹시 예. 있었을까요? 그 역사를 떠난 개인은 사실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전면적으로 다룬다면 그건 역사책이겠죠. 그렇죠. 예, 문학에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 역사이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인물이라서 제가 굳이 강하게 역사의식을 드러내야겠다 하고 쓰는 거는 아닌데 다 쓰고 나서 보면 네. 예, 그런 요소들이 군데군데 또 어우러져 있는 결과가 되곤 하더라고요. 예. 오로라 상해의 집사들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재밌게 읽을 수도 있는데 예. 사회에서 주목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소외된 주체라고 예, 해야 되나? 그걸 딱 전면에 내세우신 게 저는 예. 굉장히 그것도 시사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시사적인 얘기를 안 하셨지만
사실 소설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는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힘들게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 분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나누고 이것이 또 문학의 어떤 효용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선생님과 이 사막과 럭비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크리놀린이라는 작품이 선생님은 이제 사막과 럭비에서 사막을 팍팍한 현실이면은 그 안에서도 럭비공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크리놀린이 럭비의 그래도 가까운 이미지다 그런 얘기를 예, 그렇게 하셨던데 볼 수 있죠. 어떤 예. 점에서 그렇게 여기 나오는 보셨을까요? 그 주인공인 여성이 크리놀린을 계속 입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자리에 앉으면 이 크리놀린의 버팀대가 몸 주변을 감싸면서 새장 모양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여성을 둘러싼 구속을 뜻하는 건데요. 네. 나중에 그거를 스스로 벗어 던집니다. 아, 스포인데요. 이러면 네, 스스로 그거를 벗어 던지고 네. 생각지 않았던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이 여성이 뭔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겠구나 하는 결말을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크리놀린을 그런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크리놀린을 제일 먼저 읽은 걸 후회하지 않은 게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이제 한국의 시공간이 아니에요. 읽다 보면 크리놀린이 원래 서양의 옷 그 패션의 일부이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를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탈리아 사실주의 영화 감독들의 영화를 네.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잠깐 네. 동안. 그래서 선생님 한국 작가로서 한국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시공간에서 이거를 쓰는 게 참 재밌다 하면서 읽었는데 혹시 쓰시면서 네.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시공간이 아니니까 거기 네. 광장이나 서양 네. 사람들의 옷을 입고 예. 먹거리도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 서양 서민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유럽의 시공간으로 예. 쓰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주제가 네. 굳이 지금 여기 한국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을 좀 피하고자 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관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간도 더 확장할 수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낯선 배경, 낯선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도입을 한 거죠. 예. 아, 그러네요. 여성들이 뭔가 일상에서 억압받는 거에서 그거를 스스로 벗어 던지고 본인이 어떤 결말을 스스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의 우리 시공간으로 쓰면은 네. 좀 심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완전히 다른 19세기의 느낌이거든요. 봤을 예, 때 예. 그 19세기 느낌의 서양의 어떤 광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딱 바꿔버리시니까 훨씬 더 많은 걸 상상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 시절에 그 공간에 있었던 그 여성의 투쟁이나 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투쟁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어떤 보편성 그런 걸 추구하려는 나름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하고. 그리고 선생님 아까 우리가 1부 끝날 때 네.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 시사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소설에서 전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다 은근히 느껴지더라 그런 얘기를 네. 드렸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어떤 역사나 사회적인 배경을 한 소설로서 좋아하시는 소설 또 이 작품을 쓰면서 사막과 럭비에서 특별히 그런 것과 연결된 작품이라고 느끼는 선생님의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건지. 제가 여기에 쓴 작품 중에서 가장 역사적 배경이 선명하게 드러난 작품은 여행 시절이에요. 대만. 예, 예. 그 여행 시절의 시대적 배경이 87년 6월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네. 예, 그 어떤 민주화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뭐 언뜻 떠올리자면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임철우 선생님의 붉은 방이라는 네. 소설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최윤 선생님의 회색 눈사람도 좋아하고요. 예, 조금 시선을 비틀어서 쓴 소설들이에요. 예, 그런 소설들이 저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선생님 소설 분위기도 임철우 네. 선생님이나 최윤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건 굉장히 큰 칭찬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왜 막 작가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고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그 주인공의 네. 마음이 어땠을지는 끝까지 상상하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임철우 선생님이나 최윤 선생님 소설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좋아하니까. 네. 그 선생님도 저기 사막과 럭비에 보면 제 카메라로 쭉 비춰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평론가 분이 쓰신 걸 보니까 심진경님 사물의 트랜스 사물들 해서 선생님 소설의 특징이 네. 이렇게 사물을 보여주다가 그것의 연관관계나 예.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의미나 이런 걸로 간다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는 어떻게 느꼈냐면 특히 저는 모르는 명사를 참 많이 배우는구나 아, 진짜요? 생각을 했어요. 예. 크리놀린도 우리가 익숙하게 얘기하지 않는 명사인데 예. 여기서도 보면은 크리놀린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홈스펀 소재의 재킷 움직일 때마다 재킷 안쪽에 서스펜더가 슬쩍 보이는데 무두질이 잘 된 갈색 가죽이다. 이런 게요. 선생님 네. 요즘 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명사를 낯선 명사를 외래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이걸 이렇게 막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죠. 보면 예. 그게 이제 아마 이 사물을 내세우는 특징일까요? 그 어떤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저처럼 뭐. 저는 뭐 감사하죠. 아. 왜냐하면 제가 또 공을 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들은요. 네. 제가 뭐 알고는 있었지만 더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복식 사전이 이만큼 두꺼운 거 있어요. 예, 국립도서관에 가서 제가 원하는 시대의 그 복식 사전에 해당하는 그 의상 용어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그 중에서 골라낸 거예요. 이 서사에 어울리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네. 예, 그래서 홈스펀, 뭐, 예, 서스펜더, 뭐 크리놀린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 시대를 특정해서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의상 그리고 그 용어들 예, 다 골라낸 거여서 그걸 알아봐 주시면 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독자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크리놀린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읽어보면 익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명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평론가가 얘기하는 어떤 사물의 특징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우리 노래 한 곡을 듣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과 소설집 얘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경란 선생님과 사막과 럭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단편 소설집은 다양한 작품이 쭉 들어가다 보니까 독자들마다 나는 이게 좋았어요. 뭐 이 네. 대목이 와닿았어요. 이게 다를 텐데 어떠셨나요? 주변 반응이? 주변 반응도 역시 좀 다양한 편이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8편을 여기에 실었기 때문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 작품이 있으면 좀 서운한 느낌도 네, 조금 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작품은 없었어요. 예.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해주셨고요. 제일 많이 언급된 작품이 다정모를 세계였어요. 예, 이게 원래 엔솔로지로도 나왔고 그리고 아르코 발표 지원금에 선정돼서 문장 웹진에 게재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 작품을 두고 청년층들이 토론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기록을 보내주셨는데 네네. 그 청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럴 거면은 결혼 생활을 왜 하는 거냐, 뭐 당장 이혼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반응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중년들은 어머 우리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해놨어 뭐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뭐 그래도 공감하시는구나 해서 좀 다행이다 싶었죠. 예.
아, 그런 반응 진짜 흥미로우시겠어요. 예, 그쵸? 그런 반응 의외로 많았어요. 이건 내 청년- 이야기인데 이러는 사람들. 중년 이상은. 근데 예. 청년층은 아니 결혼해서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살아. 예, 그러면 거꾸로 제가 이건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럼 살지 마. 막 이렇게. 아, 그래요. 근데 저도 8편이 다 개성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관통하는 그 아까 사막 같은 이미지, 예. 관통하는 이미지 그 분위기, 기법은 있는데 작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선생님께서 이렇게 공들여서 각각 다른 얘기를 쓰셨다는 게 네. 느껴졌어요. 이 소설 속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 이름을 지을 때 네. 어떻게 지으시나요, 보통? 일단 이름이 없는 등장인물들도 많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네. 그 의도적으로 이름을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특정한 이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럴 때는 또 익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일부러 짓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크리놀린 같은 경우에 뭐 여인, 맞아요. 신사. 사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 말고도 뭐 1인칭일 때는 보통 이름을 안 짓기도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3인칭일 때 제가 안 짓는 때가 많이 있는데 네. 그녀라는 말은 좀 쓰지 않으려고 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다 그라고 하고 굳이 여성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고요. 또 남성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도 또 다른 방법을 방법으로. 찾고요. 예,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많이 상상하게 돼요. 이름을 얘기하시지 않으니까 예, 아, 그 효과가 있구나 하고 지금 느끼네요. 네. 왜냐하면 어떤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이 여인, 사내 그러면 예. 각자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예, 이미지가 그렇죠. 예. 자유롭게 달라져서 아, 쓸 때도 저도 한정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 선생님 이 책 쓰시면서 아, 이 대목, 이 문장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썼어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대목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많아서 제가 네. 고르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예.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에요. 진짜 예. 좋은 대목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뭐 아포리즘처럼 네.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치밀하게 이어가는 데에 더 중점을 두니까 문장만 딱 떼서 읽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 다정모를 세계에 네. 있는 대목을 조금 읽어볼까요?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불화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미 화와는 다른 차원에 소속되어 물리적이거나 금전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어떤 언어나 행위도 불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관계라면 피상적인 배려나 예의로 충분하다는 것을. 예, 이게 그 다정모를 세계를 관통하는 정서거든요. 약간 서늘한데요. 예. 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정서에 대해서 청년층들이 아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하지만 예. 중년층 이상은 우리 네. 집 얘기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한 관계 같기도 하고 그게 차라리 성숙 아닌가요? 이라기보다 예, 이건 발효라기보다 부패하는 관계죠. 발효라기보단 부패에 가깝다. 네. 친밀함이 완전히 삭제되는. 네. 그래요. 그 차기작으로 여성 노동자 3대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줄거리는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여성 노동자 3대 이야기에서 아 이걸 어떻게 쓰시나 했는데 초고가 이미 끝났다고요. 예, 얼마 전에 와. 초고를 끝냈는데요. 네. 초고 쓰는데 2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제가 이것만 집중해서 쓴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다른 단편을 또 쓰고 네. 중간에 또 책이 또 출간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네. 근데 아직도 퇴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쓰려던 이야기하고 방향이 또 살짝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더 좋은가 이게 더 좋은가 또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게 쓴 작품이에요. 아 정말
모범적인 소설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네요.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줄거리는 안 알려주셔야 되는데 예. 장소가 어딘가요? 아, 장소는요. 거기에서 가명으로 등장합니다. 아, 자, 네. 그렇구나. 근데 아마 읽어보시면 네. 아, 여기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진기행에서 무진이 순천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더 기대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께 퀴즈를 내고 상품으로 책을 드리려고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의 소설가로서 희망사항을 저희가 듣고 퀴즈도 내고 이거를 4분 안에 할 수 있을까 약간 떨리는데 일단 선생님의 희망사항을 듣고 퀴즈는 시간이 안 되면 3부에서 제가 따로 내겠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제 희망사항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퀴즈 네. 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좋고요. 네. 선생님의 희망사항. 희망사항은 지금보다 좀 더 읽고 좀 더 쓰고 그리고 책으로 독자들과 만나는 거. 예, 그거 말고는 별다른 희망사항이 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것이 제 희망사항의 전부입니다. 아, 선생님 진짜 끝까지 모범적인 소설가 정말. 재미없죠? 아니에요. 아, 진짜 뭉클하네요. 그렇게 쓰니까 여성 노동자 3대 이야기 장편이 또 나오는군요. 선생님, 퀴즈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경란 선생님의 퀴즈 지금부터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퀴즈 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퀴즈인데요. 네. 예, 제 소설 속에 여행 시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곳에서 유학 온 럭비 선수가 등장하는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힌트를 드리면요. 선생님이 여기에 최근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비슷하다. 중국, 일본하고 다르다. 우리 동아시아에 중국, 일본, 북한, 우리나라 빼고 나라가 하나 더 있죠. 그 섬나라를 얘기합니다. 아, 밀라노님, 이경란 작가님 정말 왕성한 지필에 놀랍니다. 읽고 싶고 기대되어 했는데 힌트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대만, 2번 일본. 네. 1번 대만, 2번 일본. 작은 섬나라예요. 여기도 분단이 된 적이 있었고요. 군사 독재도 있었고. 지금은 국적을 중국으로 하냐 이 나라로 하냐로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지금 오로라상의 집사라는 책이 장편이 여기 번역이 돼서 출간됐어요. 이 나라에서. 빠콩님, 이창민님, 네, 정답 보내주시는데 샵 0999로 보내주세요.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소설가 이경란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께 선생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이 사막과 럭비 사인본 드리겠습니다. 와, 한 분이죠? 네, 한 분이요. 한 분입니다. 경쟁입니다. 지금 다 드리진 못하고요. 사막과 럭비 한 분께 6549님 새싹 문자로 바로 넣어주셨네요. 오늘 소설가 이경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막과 럭비 많이 읽어주시고요. 앞으로 나올 책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선생님 새로운 책 출간하셨을 때 저희가 또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선물 받으시는 분 축하드리고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